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약물의 실체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취제. 자, 마취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전신 마취냐, 국소 마취냐. 자, 전신 마취냐, 국소 마취의 차이는 의식을 있느냐, 의식이 없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죠. 그래서 의식을 아예 잃게 해서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건 전신 마취. 자, 국소 우리가 뭐 했어요? 국한된 그 부위라고 했죠. 그 시술 부위만 무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를 국소 마취라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전신 마취는 정맥류과 우리가 흡입용 로 크게 나누고, 그다음에 국소 마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맥류에는 우리가 치오펜탄수듬, 케타민, 트로페리돌 해서 우리가 앞다만다서 치케드, 흡입용에는 아산화질소, 사이클로로판, 이소프로루안, 아사이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국소 마취제는 보통 모모카인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도카인, 코카인, 프로카인, 벤조카인, 그래서 모모카인은 뭐다? 국소 마취.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리도카인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 마취제. 그래서 신경 자극을 해서 그 부분만 마취하고요. 또 하나 리도카인 역할이 있죠. 부정맥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심실흥분인이 되어서 수축되는 것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입만 마취하는 경우, 아니면 여기 손만 꼬매야 되는데 전신을 마취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위만 마취하는 경우,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약은 뭐다? 리도카인, 그쵸? 자, 코카인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최초에 거의 발명된 코카잎에서 우리가 추출된 최초의 마취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중독과 습관성이 강해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걸로 마취를 하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죠. 그다음에 프로카인, 그다음에 벤조카인 같은 경우에는 구강 및 인후 감염 치료나 그쪽에 이제 염증이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내시경실에서 이제 분무에 이제 목 근처에다가 구강 통증이라든지 구강 마사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약들을 벤조카인이라고 합니다. 자, 국소 마취에 뭐가 있다? 모모카인, 그 중에 리도카인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통제. 진통제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고요. 자, 마약성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자, 모르핀, 코데인, 데메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했냐면, 코데메 마약한 거 모르지. 그죠? 우리가 코데인, 데메롤, 모르핀 요 세 가지 그리고 기억하시고, 진통제 종류 마약성 진통제 3개, 여기 책에 나오는 거 3개니까 3개 기억하시고요. 자, 모르핀이나 코데인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중추신경,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중요한 그 작용을 좀 억제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 나를 진정하고 아프지 않게 통증을 억제해 주는데,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아까 말한 숨 쉬는 거 뭐 그런 작용들을 억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조금 억제가 되니까 호흡수를 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핀, 코데인, 데메롤 우리가 동시에 같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호흡 억제. 특히나 모르핀 투여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하면은 호흡. 그래서 우리가 아무르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모르핀은 호흡 반드시 측정하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코데인은 우리가 모르핀에서 추출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약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진통 효과도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진해 효과도 있어요. 진해가 뭐냐면 우리가 기침을 진압할 기침해.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진압하는 게 진해제예요. 그래서 기침 억제제로 보통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사실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진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에는 뭘 사용한다? 코데인, 진해에 가면 코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해제, 진통제, 코데인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데메롤 같은 경우에는 급성 통증에 이제 우리가 속효가 빨라요. 그래서 수술 전후로 우리가 보통 투여할 때 데메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이르넬 계통이죠. 자, 아스피린 해열, 진통, 소염. 우리가 알고 있는 열도 떨어뜨리고요. 진통 효과도 있고요. 염증도 좀 덜하게 하는 효과.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혈전을 우리가 만들지 않은
우리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출혈. 우리가 응고가 안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고가 안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결국엔 적당히 응고될 때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되면 출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응고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뇌경색이나 뭐 협심증, 폐색전 이런 식으로 뭔가 피딱지가 잘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약을 투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투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투여를 해도 응고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출혈, 응고 시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보통 아스피린의 부작용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큰 부작용을 두드러진 게 뭐가 있냐면 위장 출혈입니다. 위장 출혈. 그래서 아스피린, 위장 피린 난다, 피비린 난다, 아스 위장 피린 난다. 그래서 어디 출혈? 위장 출혈이 부작용이 가장 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장 출혈 잘 봐야 되고 아스피린을 투여할 때 금기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주면 안 돼요. 혈우병 뭐예요? 우리가 유전적인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걸 투여하면은 당연히 가뜩이나 피가 안 멈추는 사람이 더 안 멈추겠죠. 안 되고. 자, 출혈성 궤양, 위궤양 이런 사람들 지금 빵꾸가 나거나 괴사되기 지금 정도가 심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쪽에 출혈이 나는 순간 콸콸콸콸콸 멈추지 않겠죠. 안 되고 살리실산제제 또 아스피린 계열의 과민증 환자들은 당연히 투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투여하지 않는다. 자, 아세타미노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해열 진통 효과가 있고요. 자,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간 독선.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이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술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타이레놀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자, 간독성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히스타민 제제. 우리가 보통 항알레르기 제제. 항은 뭐냐면 거부할 항이에요. 히스타민을 거부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신체가 빠르게 방어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 과하게 기침하는 거, 콧물 나면서 나는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두드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심하면 이 외부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거기에 이제 비만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서 그게 매니 분비하면서 이게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혈장 밖으로 이런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액이 노출되면서 우리가 붓기도 하고 자 그래서 콧물이 질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원리가 이제 과하게 될 때는 약을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드라마빈, 클로로페니라민, 브롬페니라민, 세트리나딘 해서 우리가 모모마민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페니라민.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으로 페니라민 처방받는 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심합니다, 기침이 심합니다. 그럼 보통은 페니라민 처방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니라민은 뭐다? 대표적인 항히스타민, 항알레르기 약이다. 자,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졸림, 어지럼이에요. 이게 뇌 장벽을 통과해서 중추신경에 증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 처방받고 나면은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졸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모마민, 드라마민, 페니라민 먹으면 졸림, 어지럼증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빼봤지만 드라마민 같은 경우에는 멀미약입니다. 멀미약 먹으면 졸려요, 우리.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조금 방어하는 물질을 조금 우리가 좀 완화시켜주는 약을 뭐라고 한다? 항히스타민 제제, 항알레르기.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 모모마민, 드라마민, 페니라민 등이 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항응고입니다. 자, 아까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약을 언뜻 넘어갔는데 우리가 항응고는 아까 항이 거부할 항이죠. 응고를 거부한대요. 그럼 응고를 억제, 지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응고가 돼야지 출혈이 콸콸 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딱지가 생기고 우리가 출혈을 멈추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먹는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런 약들의 부작용, 작용 어떤 것들인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응고의 부작용이 가장 큰 건 말들아 출혈입니다. 출혈.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기 때문에 주의사항 나왔죠? 밑에 투여 시 뭐를 반드시 확인하라. 응고 시간 확인하라. 자, 응고 시간이 길어요. 긴 사람, 빨리 응고가 안 돼. 이런 사람한테 굳이 이걸 또 투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응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계속 응고가 빨리 돼.
피탁자 계속 만들어져. 그런 사람한테는 아까 말한 대로 뇌경색이나 폐색증 같은 거 잘 만들어지는 분들한테는 투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분들한테 투여하는 게 뭐가 있냐면 헤파린, 쿠마린, 뭐 이런 것들, 와파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모린, 뭐 그래서 뭐예요? 피비린내 나는 건 뭐예요? 항응고제입니다. 그래서 헤파린 대부분 주사용을 사용하고요. 쿠마린 같은 와파린은 경구용으로 혈전 용해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쿠마린, 와파린 요거는 그냥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아스피린과 와파린의 그럼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럼 아스피린은 혈소판, 우리 피를 응고해주는 우리가 이제 P3총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인데 그중에 그걸 기능을 억제하는 반응이 있고요.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얘네들은 뭐다? 응고를 못하게 하는 애들 모모린, 피비린나는 니닌, 헤파린, 쿠마린, 와파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항응고제 종류. 자, 종류 중요하면서 우리가 부작용 출혈하니까 뭘 확인하라? 응고시간 확인하라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강심배당체. 자, 심근 촉진력 증가시켜서 심장아 강해져라 하는 강심제. 대표적인 약에 뭐가 있냐면 디곡신이 있습니다. 자, 디곡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장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심박준을 좀 증가시키고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힘차게 빵! 한 번에 펌핑을 잘해서 전시를 잘 보내주기 위해서 먹는 약입니다. 자, 꼭 짜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약하고 빠른 맥박을 꼭 한 번씩 짜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확인하냐면 심장에 관련된 거니까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맥박. 심장이 잘 지금 뻥뻥 뛰고 있느냐? 맥박. 그래서 우리가 맥박의 정상 수치가 60에서 100이죠. 근데 60 이하로 뛰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디곡신을 주면 우리가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심박준량을 증가시키지만 우리가 그게 느려요. 느려지니까 더 느려지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투여하면은 더 심장아 멈춰져라 이런 느낌 같은 거니까 우리가 강심제를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뭘 투여한다? 맥박. 요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디곡신의 또 하나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작용이 또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축적작용. 축적작용이 뭐라고 했어요? 쌓는 거죠. 쌓아요. 몸에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독성이 중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 후에 천천히 혈류를 방출해서 혈액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배출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혈류량을 확인한 다음에 투여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심제 뭐가 있다? 심장아 강해져라. 디곡신 투여 전에 반드시 뭘 하라? 맥박. 이거 같이 세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혈압 강화제는 고혈압. 혈압이 우리가 보통 120에서 80이 정상인데 어느 정도의 뭔가의 혈류의 저항이라든지 어딘가 좁아져서 압력이 막 강해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혈압. 고혈압이면 어딘가에 우리가 계속 압력이 강하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압력이 계속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이러면서 뻥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계속 높은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신 분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내릴 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뇨제, 그다음에 베타, 알파 차단제, 그다음에 칼슘 기량제, 그다음에 AC 저해제, 그래서 안지온텐신 우리가 생성을 억제하는 이런 약들을 통해서 혈압을 내려주는데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내서 압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 우리가 뭐예요? 살기 위한 신경이죠. 동공이 빵 커지고 씩씩 하면서 우리가 기관지 확장돼서 숨을 좀 더 크게 쉬게 하고 심장 박동을 좀 높이게 하고 혈압도 높이게 하는 이런 약들, 이런 것들의 이제 신경을 조금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칼슘 기량은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저항성, 이제 근육에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억제시켜서 혈관을 조금 넓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C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은 신장에서 렌닌이라는 걸 분비하고 그런 게 이제 분비하면 또 폐에서 또 여러 효소가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효소가 뭉쳐지면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혈압을 계속 올리는 역할이 지금 고혈압인 사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거를 좀 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압 강화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혈압 강화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우리가 혈관 확장제가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 혈관 확장제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히드랄라. 그래서 우리가 혈관 확장, 랄랄랄라. 그래서 히드랄라진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 자, 프라조신 있다고 했어요. 자, 프라조신이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혈당,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를 좀 억제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좀 높여요. 그래서 당뇨나 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투여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게 프라조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조절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프라조신은 당뇨나 통풍, 고혈압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아드레날 차단제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당뇨나 통풍,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프라조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프라다를 샀더니 당뇨도 떨어지고 통풍도 떨어지고 고혈압도 떨어졌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외우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라다 당뇨 통풍 고혈압 떨어졌다. 자, 그다음에 베타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미랜드의 롤로 가자, 롤롤. 그러는 프로프라놀루, 아테놀룰, 그래서 롤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조텐신 전환 호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걸 차단해서 억제하는 효과를 갖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뇨제 하면은, 이뇨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조금 떨어뜨려서 내 몸에 있는 압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고혈압 약에도 쓰시고요. 어쩔 때 쓰냐면 부조, 내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럴 때 뺄 때도 쓰죠.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냐면 히드롤로 크롤로티아지드, 그다음에 이제 아밀롤라이드, 그다음에 크롤로티아지드, 그다음에 스피로롤락톤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책에는 조금 이드라고 변경이 됐죠. 그래서 보통 뭐뭐이드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뇨제다. 이드 하면 이뇨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